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섹터 박유현입니다. 다이섹터란 그 용어 자체는 해부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의과대학에서 그 해부학을 공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을 실습을 도와주면서 같이 해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내 의과대학에서는 이렇게 해부학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명칭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흔히 학교에서 조교 선생님이라고도 불리우고 아니면 교수가 되기 위한 그 과정으로도 불리우는데, 저는 그 직원으로서 다이섹터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카데바 해부 실습하러 들어갔을 때는 되게 긴장돼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긴장이 아니라 저희는 그 교수님한테 혼날까봐 그래서 긴장이 엄청 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트레이닝을 받았던 데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인데,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에서도 무서운 교수님들이 모여 계시는 분이 해부학 교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틀리면은,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정말 올바르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이 교수님들이 엄청 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면 다른 대학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쫓아온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그 교육을 엄청 강하게 시키셔가지고 너무 긴장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카데바 보면은 무섭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그냥 긴장된 상태로 들어갔고, 그리고 일단 그 시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냄새가 엄청 독하거든요. 포르말린 냄새가.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굉장히 독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통 국과수에서 하는 거는 부검이라고 하는데요. 부검과 해부학은 완전히 좀 다른 거예요. 부검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분이 돌아가셨냐를 밝히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중점으로 하는 거고요. 해부학이라는 것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몸의 인체의 구조를 다 알기 위하여서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학문이 해부학이에요. 그래서 부검 같은 경우는 그 돌아가시면은 따로 방부 처리를 하지 않고 시신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부검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검은 하루를 넘기지가 않아요. 하루를 넘기지를 않는데, 해부학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그런 연구학문이기 때문에 방부 처리를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시신이 길게는 1년이 넘을 때까지 썩지 않도록 그렇게 방부 처리를 하고, 그 시신을 통해서 1년 동안 학생들이 이렇게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할 때, 이 근육은 뭔가, 이 신경은 뭔가, 이런 구조물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해부학입니다. 그래서 부검과 해부학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해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무섭지 않느냐, 무서운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무서운 거는 사실 마음이 처음 들어갈 때 딱 마음가짐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무서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고 이제 시신 처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몸이 무거워서 이런 무거운 몸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돌렸다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하는데, 그 방부 처리액이 굉장히 독해요. 그리고 거의 1급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르말린이 있는 그런 시신에 계속 코를 박고 눈을 대고 이렇게 맨날
막 4시간씩 5시간씩 해부 실습을 하다 보니까 점막이 너무 많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많이 상하고, 그리고 입안에 코안 이런 점막이 좀 많이 상하게 돼서 그게 조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포르말린이 굉장히 독해서 한번 맞고 나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한 그날 저녁은 지쳐서 그냥 계속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막 졸리고 피곤하고 정신도 못 차리겠고 그래가지고 그게 포르말린 냄새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다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많이 익숙해져 있고 저도 많이 익숙해져 있기는 한데, 학생들이 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을 보는 거를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래도 그럭저럭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적응을 해 나가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약간 얼굴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눈을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보고 그리고 그 얼굴을 해부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감자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감자탕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어느 날 감자탕을 먹으러 갔는데 1번 목뼈와 2번 목뼈가 있는 그런 감자탕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1번 목뼈, 2번 목뼈를 구별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1번 목뼈고 2번 목뼈고, 여기에 지금 척수가 지나가고 있고 여기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고 있는 거를 구별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좀 약간 제가 느끼기에 약간 비호감이어가지고 한동안 또 이렇게 뼈 해장국을 안 먹었었어요. 가운을 입을 때 보통 수술복 가운은 앞으로 손을 이렇게 넣거든요. 이거는 보통 수술복 입으시는 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수술복을 앞으로 넣는데 미용실에서 이제 가운을 입혀주실 때 가운을 이렇게 하면은 저도 모르게 뒤로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앞으로 이렇게 손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이런 게 직업병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나 아니면은 뭔가 이 범죄자들이 인도가 되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100% 오해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100% 시신 기증을 통해서만 시신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죽으면은 나의 시신을 의과대학의 그 학생들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가족들이 동의를 하시면은 그때 이제 인도가 되어져서 이제 카데바로 제작이 되어지는데요. 카데바가 제작되어지는 것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방부 처리를 하지 않고 돌아가신 그대로 오신 거를 프레시 카데바라고 하는데, 그렇게 뭔가 몸 안에 혈액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방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카데바를 프레시 카데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부 처리를 한 카데바를 가 있는데요. 그것이 보통 우리가 흔히 의과대학 학생들이 사용하는 카데바인데요. 그거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로 몸 안에 있는 큰 동맥에다가 굵은 주사 바늘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펌프질을 해서 몸 안에 있는 혈액을 쫙 빼냅니다. 그 버퍼액이라고 해서 그 식염수 같은 액을 넣어서 혈액을 한번 싹 뽑아요. 그러면은 이제 혈액이 한번 다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포르말린이라는 방부 액체를 그 혈관에다가 넣고 이제 펌프를 돌리게 되면은 그 혈관을 통하여서 온몸으로 포르말린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몸이 전체적으로 다 방부 처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방부 처리가 되어지면은 1년, 길게는 2년도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데바가 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들은 보통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카데바 한 구를 꺼내 놓으면은 약 6, 7명의 학생들이 1년 동안 그 한 구의 카데바를 통하여서 해부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에 있는 근육을 실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팔다리는 꺼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덮어 놓은 다음에 이곳에서 이렇게 근육을 보고 신경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봐야 할 구조물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몸통을 한다라고 하면은 몸통만 딱 두고 나머지는 다 시신 그 천으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시신 그 카데바로 해부 실습을 합니다. 그 부부가 오셨던 적도 있었어요. 한 분이 아마 어머니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분도 돌아가셨었는데 이 두 분이 같이 다 시신 서약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신을 기증을 하시면은 우리는 이제 방부 처리를 하고 냉동고에서 보관을 하다가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하면은 그때 같이 꺼내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부부가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같은 연도에 실습을 하셨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바로 옆 테이블에 놓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분들은 돌아가셔서 마지막까지 옆에 같이 계셨구나. 그런 걸 보면서 또 자녀분들은 그게 마음의 위안이 됐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든 적도 또 있었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섞이지 않게 해요. 머리카락 한 올도 섞이지 않게 다 같은 시신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 시신을 화장을 해가지고 유가족에게 돌려드려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조금 힘들다고도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아가셨을 때 한번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또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마음에 조금 어느 정도 마음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다시 그 유골로 만나게 되면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분향실에 옆에 바로 마련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유가족들이 항상 자주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17여 년을 이 해부학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사람들과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한정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의과대학 학생들 요 학생들 외에서는 그 밖으로는 되게 한정적이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 SNS를 통하여서 이러한 에피소드를 그림으로 그려나가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공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알려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통로를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좀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그냥 처한 환경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자 이런 마음이 계속 꾸준히 있어 왔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왜냐면은 나보다 못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내가 처한 환경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 up.